1. 결리망해.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린다는 뜻이다. 장자 삼목편에 나오는 말로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을 가리킨다. 장자가 조릉을 거닐다가 특이한 까치를 쫓아 밤나무 숲에 이르러 새를 잡으려 했다. 새가 움직임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긴 장자가 자세히 보니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고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으며 매미는 시원한 그늘을 취하고 있었다. 까치와 사마귀, 매미는 모두 눈앞의 이익에 마음이 빼앗겨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모르고 있던 것이다. 장자는 이를 보고 만물은 이런 것이라 깨달았지만 그를 밤서리꾼으로 오인한 산지기에게 잡혀 질책을 들었다. 자신의 행동도 이익에 눈이 멀었던 금수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지한 장자는 사흘 동안 괴로워하다 제자에게 흉금을 털어놓았다. 2. 당난거철.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 또는 사마귀가 수레에 맞선다. 혹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큰 힘을 가진 상대에게 덤비는 무모함을 꼬집는 말이다.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가던 중에 사마귀 한 마리가 제장공이 타고 있는 수레 앞에 나타나 앞발을 들고 수레 바퀴를 향해 치켜뜨고 있는 게 아닌가? 사마귀가 뭔지를 몰랐던 제장공이 신기하여 수레를 멈추게 하고 수레를 모는 사람에게 가로되 저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자 저것은 사마귀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든 앞에 있으면 저 날카로운 앞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융통이 없어 제 앞을 가로막기만 할 뿐 도무지 뒤나 옆으로 움직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이에 제장공이 만일 저것이 사람이라면 응당 무서운 용사일 것이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마귀에게 경의를 표하고 수레를 돌려 지나갔다. 3.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미동도 없는 물을 가리키는 말로 마음의 흐림이나 혼탁함, 흔들림 없이 맑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맑은 거울을 뜻하는 명경은 장자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온다.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위세를 과시하려는 신도가를 나무라는 대목이다. 자네는 지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네. 듣건대 거울이 맑으면 먼지가 끼지 못하고 먼지가 끼면 거울이 맑지 못하네. 어진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 허물이 없어진다고 하네. 세상에는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은 많으나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받는 죄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내라며 정자산을 꾸짖었다. 이처럼 명경지수는 본래 도가에서 주창하는 무위의 경지를 가리켰으나 후일 그 뜻이 변하여 순진무구한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게 되었다. 사람은 수시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성찰은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성숙은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덜 요동치는 것을 뜻한다. 학창시절은 학업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때가 많다. 그때마다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고요한 마음은 공부는 물론 친구와의 관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4. 미생지신. 상황이 위급해졌는데도 융통성 없이 정해진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미생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채 결국 익사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5. 정저지와.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가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쓰인다. 동해 거북에게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을 자랑하자 거북은 바다의 크고 넓음을 이야기해준다. 이를 들은 개구리는 크게 놀라서 정신을 잃는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에
명백한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경험과 지식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 고사가 생겨났다. 이 고사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이 속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타인의 가치관과 경험 등을 이해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조삼모사. 풀었으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뜻은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아는 어리석음을 가리킨다.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다. 그런데 원숭이를 너무 많이 기르는 통에 먹이가 부족해졌다. 어쩌면 원숭이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 정들여서 키운 원숭이들인데 시장에 내다 팔 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저공은 고민한 끝에 원숭이들에게 줄 먹이량을 줄여 도토리를 아침엔 3개, 저녁에 4개 준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마구 반발하며 화를 내자 저공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납득했다는 이야기이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나 먹이의 개수는 똑같지만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은 상황을 묘사할 때 흔히 쓴다. 7. 호접지몽.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장자는 나비의 꿈을 꾸었을 때 더덥거나 허망하다는 감정보다는 놀랍고도 신기하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을 넘어서서 마치 스스로가 나비가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연 사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라는 이야기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런 해석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자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요구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침원아간. 춘추시대 진헌공의 애첩 여희의 미모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고 잠기게 하고 기러기가 날개짓을 잊고 떨어지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뒤에 페올수아라는 말까지 붙여서 강조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